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년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3명이 있어요. 없는 형편에 딸린 동생이 3명에다가 엄마는 저희를 어릴 때 두고 재혼하셔서 연락이 끊겼고, 몸이 아픈 아빠는 막노동을 하면서 저희를 키우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들은 할머니 손에서 크게 되었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째로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어서 중학교 때부터 알바하며 동생들 밥을 챙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집중하다 보니 공부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었고, 저는 대학에 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친구들은 국어 학원이며 수학 학원이며 별의별 학원에 다니며 성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저는 오늘 저녁은 애들 밥 뭘 해줘야 하나, 전기세랑 수도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 막내 추워서 징징댈 텐데, 보일러 틀면 돈 폭탄일 텐데 등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공장에 취업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고3 올라가고 나서 저희 은인이 된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지는 알겠다만 언젠가 너도 동생들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전문대라도 나와야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취업할 때 조건을 대졸로 걸어서 지원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그래, 나도 언젠간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 동생들 다 크면 날 위해 살아야지 생각하니까 놓았던 연필을 다시 쥐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를 조금씩 시작해서 전문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2년 만에 졸업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없었고, 전문대 또한 고졸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찌저찌 취업하게 된 작은 회사에서 엄청나게 귀인인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동산 부자였던 사장님은 가게를 저에게 온전히 맡겼습니다. 사장님의 믿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정말 제 가게인 양 9시에 출근해 손님들 다 나가고 셔터 닫힐 때까지 새벽이 훌쩍 넘도록 가게를 지키고 정말 뼈가 빠져라 청소하고 해서 입소문이 났고, 제가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1.5배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사장님께서 새로 오픈한 스프링 골프장에 저를 이전시켜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손님으로 왔어요. 자주 오는 손님이었기에 제가 서비스 음식도 많이 넣어드리고 이름도 기억하니 남편은 나름 그게 호감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그때 저는 정말 어렸고 남편은 나이가 좀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아빠를 여의고 가장 노릇을 하다 보니 저도 기대고 싶었나 봐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반대가 엄청났죠. 남편은 4년제 대학 나와서 사업을 하고 나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문대 근본도 없는 여자가 결혼한다고 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쁘고 어린 여자 어디서 못 만난다고, 이 여자니까 나랑 사귀어 주는 거라고 말하면서 나름 설득을 시켰나 봐요.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모든 게 힘들었어요. 특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전문대지만 대학을 나왔고 착실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아니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전문대 출신 주제 아주 출세했네. 남자 잘 잡아가지고. 시대가 바뀌어서 정말 나 때만 해도 고졸 전문대들은 다 끼리끼리 결혼했어. 개무시 받으면서. 넌 운 좋은 줄 알아라. 라고 하며 은근히 저를 무시하거나, 제가 가끔 남편과 대화하며 시사 상식이나 신문에 나오는 사회 이슈를 말하며 나름의 생각을 말하면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네가 전문대 출신이라 아는 것도 없고 머리가 아주 텅텅 빈 줄 알았는데 나름 뭐 좀 되어보겠다고 머리 싸매고 시험 봤구나. 그래도 전문대학 핫바리 대학 출신인 건 좀 더 깊은 대화를 해보면 들통나는 법이다. 어디서 상식 자랑하지 말고 전문대 출신인 것 입 꾹 다물고 살아라. 대학 출신 알게 되면 확 깨니까. 하면서 계속 저를 무시했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시어머니가 고졸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이 드시고 스카이 중 한 곳에 평생 교육원 수업을 들으셨는데 돈 내면 받을 수 있는 수료장에 본인이 명문대생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저를 무시한 거였어요.
저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고부 갈등이 심해지는데 남편은 중재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했고요.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바람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파혼 경험이 있는 의사 출신 여자였어요. 대학 출신을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좋은 대학에 수려한 외모 때문에 저는 순식간에 위축되고 너무 우울했나 봐요. 정말 어머님 말대로 내가 전문대를 나와서 이런 일을 겪나 싶었죠.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뻔뻔함이 도를 넘었어. 어떻게 우리 집 앞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여자와 차를 마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당연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다가 사랑하게 되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희대의 개소리를 뿜어냈고요. 저는 화가 나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에게 말했어요. 당신 아들 바람폈다고 나 이 결혼 지속 못하겠다고 하며 울고 불고 하니 어머님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러게 주제를 파악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아들 진작에 의사 와이프만 나 행복하게 살 텐데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도 꼬였다. 라며 제 탓을 하대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나 막 소리를 지르고 제 팔뚝을 잡은 어머님이 팔목을 내쳤어요. 그때 화가 난 어머님이 갑자기 바닥에서 모래를 짚더니 확 뿌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고통에 휩싸인 저는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했죠. 어머님이 그런 저를 보고 엄살 부리는 줄 알고 계속해서 발로 모래를 차며 뒹굴고 있는 제게 흙을 뿌려댔습니다. 악마도 저렇게까진 안 하겠다 생각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던 전 이대로 있으면 실명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죽기 살기로 시댁에서 나와 택시를 잡고 병원에 갔어요. 그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접수를 하는데 제가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하며 안과 선생님을 만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사이에 저는 시력은 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1시간 만에 만나는 의사 선생님께서 제 눈 상태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이대로 있으면 실명된다고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응급 환자 구별도 못하냐며 옆에 있던 간호사 접수처 사람에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엉엉 울었고 내 눈 실명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눈에 안약을 수없이 넣었지만 저의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물건조차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보이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냐고 나 장님 되는 거냐고 하며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통곡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니라며 3달 정도 기다려보자고 일단 매일 처방받은 안약을 넣으시고 절대적 안정이랑 빛을 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동생 집으로 들어가 매일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었고 이혼하면 위자료 넉넉하게 줄 테니 퉁치자고 하며 저를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의사는 아예 시댁에 가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눈도장 찍었다는 소식에 저는 화가 펄펄 끓어올랐죠. 반드시 두 눈 똑바로 뜬 채 나타나 복수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저는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내가 실명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시모에 연락 한 통 없는 상황에 점점 더 도끼를 품게 되었어요. 아마도 남편은 제가 실명되었다고 생각하고 웃음꽃을 피우고 자기네를 뜻대로 되었다는 생각에 좋아할 모습이 뻔했고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눈 뜨면 눈에서 고름 같은 눈물이 계속 나고 염증이 엄청 나와 눈꺼풀과 속눈썹이 딱딱히 굳어서 쩍하고 눈이 떠지고 눈은 안 보이고 나아질 기미가 없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안약 넣고 검진 받으러 가고 하니 점점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보이던 사물들이 조금씩 형태가 잡혀 보였고 시간이 흐르니 선명한 형태의 윤곽이 보이다가 예전 시력만큼은 아니더라도 눈앞이 잘 보이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상처가 잘 아물어서 다행이라고 아마 이 상태로면 90% 정도 시력 복구될 거라고 하며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서 더 이상 눈물도 안 나고 앞을 볼 수 있게 된 저는 동생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께 찾아가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그리고 어머님은 준과실치사로 고소를 했습니다. 일부러 모래를 가격한 것은 실명을 기대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실형이 떨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좋았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같이 할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소장 작성하고 저는 모처럼 시댁에 찾아왔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시댁에 도착하니 그 상간녀와 남편, 어머님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어떤 기분인지 모를 거예요. 딱 그 말이 맞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다 때려칠 생각이었는데 겨우 이성을 찾고 그 악마들 앞에 솥장 던지고 왔습니다. 어머님은 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호통을 치며 나가라고, 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냐고 하다가 제가 건넨 솥장을 보자마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몇 달 동안 말 안 하고 고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삭힌 채 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이끌고 동생에게 갔습니다. 동생들은 자기들이 무심했다고 이제 언니 이혼하고 정말로 언니 인생을 살라며 엉엉 울고 저를 위로해 주었네요.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저는 이혼했습니다. 어머님은 뻔뻔스럽고 멍청하게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다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아 바로 연행되었고요. 그 소송으로 인해 아주 인생이 지워지지 않을 치욕적인 오명을 남겼고 남편은 위자료도 못 준다고 버티다가 제가 남편 회사에 가서 난리쳐서 소문이 쫙 났네요. 당연히 상간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 사건 댓글로 써서 상간녀도 소문 쫙 났고요. 저는 전문대의 서러움을 떨치기 위해 소송 기간 동안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학사 학위가 있었기에 저는 학사 전형으로 편입 준비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처음 했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눈물이 다 났지만 어머님의 무시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래도 편입 운이 참 좋았던지 결국 편입 영어 전형을 본 서울 중상위권 대학은 다 떨어졌는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최상위권 대학에서 영어 시험 대신 치른 논술고사에서 예비 번호를 받았고 사람 안 빠지기로 유명한 그 학과에서 4년 만에 예비가 돌아 제가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소식을 듣고 동생과 저는 얼싸안으며 기뻐했고 정말 그 무엇도 기뻤고 해냈다는 사실에 감격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 통쾌했던 것은 편입한 학교가 남편과 상간녀의 학교보다 더 높은 학교이기도 했고요. 저는 마음을 먹었죠. 이제 나도 학교 생활 즐기고 제 나이에 맞게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연애를 하며 이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일밖에 모르는 동생들 챙기느라 인생을 다 써버린 저는 화장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남들 다 입는 원피스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수더분하게 돈 아낀다고 매일 비슷한 옷에 편한 옷만 입고 다녔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자고요. 그제서야 고3 때 담임쌤이 언젠가 너를 위해 살 날이 올 거다. 그러니 전문대라도 가놓거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선생님의 권유가 없이 그냥 고졸로 졸업했으면 학사 편입도 못했을 거고 떳떳하게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찾았고 지금은 학과 공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다시는 그딴 쓰레기 만나지 않을 거고 콩깍지 씌워서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 컸지만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계기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아요.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하늘 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